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삼상 단락전류 문제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전에 차단기가 닫혔을 때 TRV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죠. 이번 시간은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기사 문제 잠깐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전에 학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을 학습을 하고요. 삼상 단락 전류를 두 가지 관점으로 풀어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퍼센트 임피던스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자, 그 다음 태분항 등가 회로를 사용해서 삼상 단락 전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전 학습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싱글 다이어그램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발전기 전압이 11kV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1 변압기에서 154kV로 자, 11대 154kV 비율로 완벽하게 변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T2 변압기에서 1차 측에 154kV가 걸렸다면 2차 측에는 몇 볼트가 걸린다? 자, 77kV가 걸리고요. 자, 3차 측에는 11kV가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자, 사실상 무부하 상태입니다. 무부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부하 전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고장 전에 부하 전류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고장 전 부하 전류를 무시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장점 전압을 뭐로 잡느냐? 자, 77kV로 잡게 되는데 이 이유가 바로 고장 전 부하 전류를 무조건 무시한다라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어 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어 전류는 전동기 기어 전류 관련입니다. IEEE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기준에서는 삼상 단락 전류가 발생하면 어떤 전동기든 어떤 회전기든 관계없이 삼상 단락 전류를 공급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모든 회전기기에서요. 그래서 사실상 IEEE 기준은 삼상 단락 전류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회전기기에서 삼상 단락 전류 고정점으로 전류를 공급한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이 됩니다. 보수적이라고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자, 장점이라고 하면 혹시 모를 고장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한다라는 관점이 될 거고요. 자, 단점이라고 하면 굳이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낭비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IEEE 기준에서는 자, 모든 회전기기에서 삼상 단락 전류 고정점으로 자, 기어 전류를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적인 관점들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 각각의 모터별로 기어 전류를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문 주제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지금 현재 발전기가 있고요. 자, 여기가 삼상 단락 전류 고장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삼상 단락 전류 고장점의 전위는 0V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위가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럼 2차 측 전압에 있어서 전압 분포는 굉장히 낮은 값이 되겠죠. 자, 전동기의 전압이 낮으면 전동기가 돌아갈까요? 자, 안 돌아가겠죠. 자, 전동기의 전원 공급이 중단이 되면 자, 회전체에 있어서 관성이 있겠죠. 자, 자속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전체에 관성이 있으니까 자, 이게 바로 기어 전류로 동작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러한 조상기, 즉 전동기에서 삼상 단락 전류에 기어 전류를 공급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헌데 자, 고장점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전압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전압 분포가 전동기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전압이다 라고 하면 자, 얘는 기어 전류를 공급하는 발전원으로서 작동을 할까요? 아니면은 제네레이터에서 전원을 공급받아서 모터로 동작을 하게 될까요?
이 경우는 모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기 조상기에서 고장점의 기어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요 경우 있죠. 자, 이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얘가 모터로서 동작을 하는지, 자, 삼상 단락 전류가 발생을 했을 때 기어 전류로서 동작을 하는지는 실질적인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 경우에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요. 자, 전동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삼상 단락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모터는 기어 전류를 100% 공급하게 됩니다. 자, 왜냐면 자,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과도적인 측면에서 발전기에서 전동기로 자, 유효 전력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삼상 단락 전류 고장 계산을 할 때는 발전기에서 전동기로 부하 전류가 전체적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자, 삼상 단락 전류를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계산을 할 때는 발전기에서 전동기로 전력이 공급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것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사실 과도 안정도 개념으로 자세히 들어가면 발전기에서 전동기 사이에 이러한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유효 전력을 블로킹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효 전력이 발전기에서 전동기로 전혀 공급되지 않아요. 자, 유효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멈추겠죠. 자, 그래서 잔류 자속이 있는 상태에서 관성작용으로 이 친구는 발전기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서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하죠. 이 경우에는 고장점 이전의 조상기이므로 자, 발전기부터 고장점까지 전압 분포를 구성했을 때 조상기 측 전압이 낮게 형성이 된다면 기어 전류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허나 전압 분포가 전동기가 구동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된다면 자, 이 친구는 모터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원래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각 전동기별로 계산들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IEEE 관점보다 삼상 단락 전류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을 하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차단기, 자, 퓨즈같이 쓸데없는 고용량 제품들을 사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존재를 하고요. 자, 단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거 하나하나씩 솔직히 다 계산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겠죠. 시간적인 단점도 존재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단락 전류 감소를 고려해서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면 자, 불필요한 고용량의 퓨즈나 차단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허나 하나하나씩 고려해 주는 것은 자,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초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허나 IEEE에서는 자, 전동기의 위치와 관계없이 삼상 단락 전류를 그냥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자, 그래서 IEEE 관점은 매우 보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그냥 자, 조상기에서 얘로 삼상 단락 전류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기 이전에 퍼센트 임피던스의 식은 자, 10V 제곱분의 PZ죠. 자, 그래서 P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고요. 자, 전압은 킬로볼트가 되겠죠. 자, 이 점을 주의하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에서 용량은 5만 킬로볼트 암페어고 전격 전압은 11킬로볼트일 때 자, 퍼센트 리액턴스의 값이 30%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식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조건을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10 곱하기 11 제곱이죠. 그래서 분자에는 5만 그리고 절대값인 XG1의 값이 들어갈 겁니다. 자, G1을 붙인 것은 T1 기준으로 했을 때 1차 측이다 라는 겁니다. 얘가 11kV다 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퍼센트 리액턴스의 값이 자, 30%가 나온 거죠. 그런데 얘는 5만 킬로볼트 암페어 기준인데 문제에서 기준 출력 100메가볼트 암페어로 바꿔달라는 거죠. 그래서 30에다가 2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 기준 용량을 나눠주고 새로운 기준 용량을 곱하면 자, 60%가 나오는 거죠. T1 변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1 변압기도 자, 얘 기준으로 퍼센트 임피던스의 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4kV가
T1 변압기의 2차 측이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2차 측 기준으로 환산을 한 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사실 12%가 나오는데 자 100MVA 기준으로 바꿔줘야 하니까 2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에다가 2를 곱하면 24%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송전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기준은 10MVA 기준이죠. 전압은 당연히 154kV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X라인 값이 그대로 쓰게 됩니다. 얘를 계산을 했더니 10%다. 자, 근데 10MVA 기준이므로 10배를 자, 곱해줘야 퍼센트 임피던스의 값이 나오는 거죠. 뭐 퍼센트 임피던스, 퍼센트 리액턴스 좋습니다. 100%가 나와요. 그 다음 T2 변압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T2 변압기는 3권선 변압기죠. 3권선 변압기다. 3권선 변압기에 1, 2차 측 12%다. 그리고 X2 더하기 X3는 15%고요. 자, X3 더하기 X1이 10.8%죠. 근데 각각의 기준 용량이 다르죠. 25, 25, 10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각각 얘네들을 100MVA 기준으로 바꿔줬더니 얘네가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바꾼 친구들을 하나, 둘, 세 개를 다 더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앞에 퍼센트값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얘네도 엄밀히 따지면 앞에 퍼센트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로 나누면 108이죠. 자, 여기에서 X1, X2를 빼면 뭐가 나옵니까? 자, X3만 나오죠. 그게 바로 60%가 되고요. 자, 얘네를 뺐더니 X1이 나오죠. 그게 48%고 얘네를 뺐더니 X2만 나오는 거죠. 자, 108에다가 108을 뺐으니까 자, 제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권선에 연결되어 있는 동기 조상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상기 같은 경우에 자, 용량이 1000kVA죠. 그리고 전압은 11kV고 퍼센트 리액턴스의 값은 20%다라는 겁니다. 얘네를 기준으로 퍼센트 리액턴스의 식, 뭐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식을 써봤더니 얘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3을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자, T2 변압기 관점에서 3차 측 권선 관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봤더니 1000kVA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는 100MVA 기준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10배를 곱해야 200%라고 하는 100MVA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얘네를 임피던스 맵으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G값이 되고요. 얘는 T1이 되고 얘는 송전선로가 되고 얘는 T2 변압기의 1차 측, 얘는 T2 변압기의 2차 측, 얘는 T3 변압기의 3차 측이 됩니다. 얘는 조상기가 돼요. 자, 그래서 고장점 있죠. 고장점에서 좌측을 봤더니 얘네 있죠. 얘네가 A라 하고 이 친구들을 B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C라고 할게요. 그럼 A는 서로 다 직렬이죠. 그래서 A가 이렇게 오는 거고요. B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없으니까 그냥 쇼트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점에서 얘네를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A와 B는 병렬이죠. 그래서 고장점에서 임피던스를 봤을 때 등가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자, A와 B의 병렬이 되는 거예요. A와 B의 병렬을 계산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활용할 수가 있죠. 자, 이 친구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 기준 전류를 곱하면 이 친구의 의미는 기준 전류 대비 삼상 단락 전류가 몇 배만큼 흘렀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계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K라고 두고 K의 값이 0.8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삼상 단락 전류는 기준 전류에 비해서 80%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했더니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기준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기준 용량이 10만 kVA 되고요. 기준 전압이 77kV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기준 전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얘네를 계산을 했더니 여기에 흐르는
삼성 단락 전류가 얼마가 된다? 자, 611.58 암페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611.58 암페어가 흐를 때 A에서 흐르는 전류가 있을 거고요. 자, B에서 흐르는 전류가 있을 겁니다. 그럼 611.58 암페어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1번이라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2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에 흐르는 전류는 611.58 암페어에다가 자, A 더하기 B 분의 B를 하면 자, 1번에 흐르는 전류가 나오는 거죠. 자, 전류 분배 법칙입니다. 2번에 흐르는 전류는 611.58 암페어에다가 자, A분의 B분의 A를 하면 자, 2번에 흐르는 전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차단기를 통과하는 삼성 단락 전류는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1번 전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B에 해당하는 것이 분자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됐습니까? 이게 바로 323.19A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요. 뭐 여기에 시비가 있겠죠. 당연히. 그럼 태분형 등가 회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트 리액턴스, 퍼센트 임피던스의 값은 30%로 주어져 있다. 자, 이 값을 계산을 할 때 발전기 같은 경우 전압 기준을 11로 잡을 수도 있고요. 154kV로도 잡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저는 154kV로 전부 환산을 시켜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의 식은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11 기준으로 할 때 혹은 154 기준으로 할 때 자, 이 친구들의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발전기가 자, 154kV 기준으로 했을 때 임피던스는 142.3ohm이 나오게 돼요. 물론 리액턴스 값이 됩니다. T1 보도록 할게요. T1도 자, 이 두 가지 식을 활용을 해서 풀 수가 있죠. 자, 근데 저는 154kV로 임피던스를 전부 바꿔버릴 겁니다. 그래서 154kV 기준으로 했을 때 Z21을 계산을 하면 J 56.92ohm이 나오는 거예요. 자, 송전솔로도 이 식을 활용해서 라인 값의 절대값을 구하면 237.16ohm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 J를 붙여주세요. 그 다음 T2 변압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T2 변압기를 아까 100MV 기준으로 바꿨을 때 자, 이 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용량이 바뀐다 한들 절대값들이랑 관계가 없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랑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전압을 154kV 기준으로 바꿨을 때 X1, X2, X3의 절대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얘를 좀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 1차 측 기준이었던 애를 1차 측으로 바꾸는 거고요. 2차 측 기준이었던 애를 1차 측으로 바꾸는 거죠. 154니까. 그리고 이 친구도 이렇게 써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X1, X2, X3가 자, 154kV 기준으로 바뀌었을 때 크기들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조상기 한번 보도록 하죠. 조상기 같은 경우에도 154 기준으로 바꾸면 이 식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1차 측으로 바꾼 조상기의 리액턴스 절대값은 J 474.32ohm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네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고장점에 있는 전압도 154로 바꾼 거죠. 근데 상전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고장점에 걸리는 전압 있죠. 자, 얘네가 원래는 77kV, 자, 루트 3,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기준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자, 154 기준으로 바꿨기 때문에 전압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쭉 계산을 하면 550.22ohm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얘네를 계산을 하면 이 친구들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친구를 A, B로 잡을게요. 그럼 A, B, 그리고 얘는 0ohm이니까 제외를 하고, 그리고 이 전압은 154kV 루트 3이 되는 거죠. 단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 A와 B를 병렬 합성하면 J 290.77ohm이 되고요. 이 전압에다가 A와 B를 병렬 합성한 임피던스를 나눠주면
여기에 흐르는 삼상 단락 전류가 계산이 되는 거죠. 얘네를 계산했더니 305.79A가 나와요. 그런데 154kV 기준이었으니까 305.79A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77kV, 그럼 전압이 반이 떨어지죠. 그럼 전류가 2배가 돼야 전달되는 전력이 같겠죠. 따라서 305.79A에다가 몇 배를 해준다? 자, 2배를 하면 611.58A가 77kV 기준일 때 계산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얘랑 다를 바가 없죠. 태분항 등가 회로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54 기준이므로 77이라면 305.79A에다가 2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차단기를 오픈했을 때 TRV 현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점호, 제발화, 이 친구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